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노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비를 주인이 이제 사사로이 이제 죽였을 경우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제 이러한 이야기인데, 우리 형법 체계는 이제 중국의 대명률 체계를 따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는 것은 이 노비 문제는 중국과 우리가 상당히 달랐어요. 그 이웃나라이고, 우리 문화 자체가 이제 유교 문화, 성리학적 문화, 중국의 문화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법까지도 중국의 법을 그대로 갖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비 문제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노비 제도의 역사적 연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달랐던 데서 기인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44년 세종 26년에 세종이 이제 지시를 내린 내용인데요. 세종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비의 법은 이 상하의 구분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노비 신분이라는 것이 이제 하고 나머지 이제 주인이라는 것은 상인 거죠. 이제 그래서 상하가 구분을 엄격히 하는 그런 것이고, 특히 죄를 지은 노비를 죽일 경우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주인을 편들고 노비를 억누르면서, 그러니까 노비가 뭐 죽을 죄를 졌겠지, 죽일만 해서 죽였겠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뜻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 입장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것은 전부 임금이 휘두를 수 있는 큰 권리이다, 권한이다. 우리 대권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임금의 대권이라는 거죠. 그 임금도 하물며 그 임금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다. 그런데 주인이라고 해서 노비를 그렇게 함부로 죽이면 되겠느냐. 노비가 아무리 미천한 신분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하늘이 낸 그런 백성인데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임금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임금의 덕은 이제 호생지덕, 그런 표현을 씁니다. 조로자에 날생자. 낳는다는 것은 이제 살린다, 그런 뜻이죠. 살리기를 좋아한다. 임금의 덕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임금의 덕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이니까 죄 없는 백성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서 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대명률 규정에 대해서 이제 그 세종이 또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은 또 우리와 좀 처지가 다르다 그랬죠. 중국 대명률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노비가 혹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등이, 그 주인이죠, 결국. 관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적으로 죽이면 장 100대를 치도록 돼 있었어요. 그건 이제, 이른바 이제 노비가 죄를 지었을 경우고, 만약에 죄도 없는데, 죽이면 장 60에 도 1년입니다. 그러니까 장 60대를 치고 도형으로 1년을 또 귀양살이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언뜻 보면 죄가 있었을 때 신고 않고 죽였던 장 100대보다 훨씬 더 가벼운 처벌 가치도 보이는데, 죄도 없는데 죽였을 경우. 근데 이 경우 이제 단서가 중요합니다. 죄가 있었을 경우 신고 않고 죽이면이라는 그런 단서가 있었고, 또 죄가 없는데 죽였을 경우 이제 장 60에 도 1년이지만 대신 노비의 처자식은 석방해서 양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노는 뭐 약간 억울할 수는 있지만 대신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인은 양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비가 죄를 범했는데 법에 따라, 그러니까 관아에 신고하고서 절차에 따라 처벌하다가 우연히 죽거나 실수로 죽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죠. 죄를 지었을 때 신고를 않고 죽이면 이제 장 100대. 신고를 하고 법 절차에 따라 이렇게 가정에서 다스리겠다라고 해서 죽이면 죄를 묻지 않아요. 그건 이제 죄가 있을 경우고, 만약에 노비에게 죄가 없을 경우에는 죽이면 무조건 장 60에 도 1년. 게다가 그 처자식은 이제 양민으로
석방을 하는. 이제 이상이 대명률의 이 노비 살해에 대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제 그 우리나라 노비는 특수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노비가 대대로 전해오는 것이다. 그래서 명분이 주인과 노비 사이의 명분이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하다. 이게 중국과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노비 제도와 우리 노비 제도는 뭐 연구자에 따라서 견해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주로 중국의 노비는 전쟁에 의해서 전쟁 포로가 노비가 된다거나 아니면 형벌, 죄를 갚는 형태로 형벌로서 노비가 된다거나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주인과 노비의 관계가 좀 더 유동적인 그런 종속 관계입니다. 좀 순화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견해에 따라서는 뭐 가족제도와 융합된 그런 유연한 종속 관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라기보다는 그냥 하인 개념. 그러니까 하인하면 조금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하인은 물론 신분적으로 노비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반 평민이 될 수도 있지만 하인하면 조금 그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조선은 이것이 법제화되고 신분제화하면서 상당히 이제 아주 구조에 깊게 뿌리박혀 있었던 존재입니다. 노비가 중국보다 훨씬 더 뭐 강고하달까요? 굳게 그 아주 뿌리박혀 있었던 그런 그 제도가 이제 노비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를 억울하게 죽은 노비의 처자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양민으로 만들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양민으로 만드는 법을 시행하지 못해왔다. 또 죄가 있는 노비를 주인이 처벌하는 것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행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고칠 수가 없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죄가 있을 경우 뭐 애도 신고 않고 죽이면 장 100대를 원래 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한다. 근데 여기는 행정력의 문제도 있는 거죠. 사삿집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찾아내어 적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사실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또 핑계죠. 법적인 조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또 뭐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현실을 세종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입장에서는 무고한 자를 죽이고 게다가 그 죽은 뒤에 그 가족들을 계속 부리는 것은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 주인한테 자기 아버지가 맞아 죽었는데 자기들도 계속 그 집에 사역을 당한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건 결국 결코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 세종 때 지금부터는 노비에게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아에 신고를 않고 죽이면 대명률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 즉 장백대를 때리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세종이 마음먹고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은 그나마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죽었는데 장백대로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이것조차도 못했던 거예요. 세종이 이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대명률에 따라라라고 이제 규정을 했던 거고 또 특히 죽이는 경우도 이제 그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이제 제한을 했어요. 이를테면 뭐 불에 달군 쇠로 그 인두 같은 거로 지지는 그런 걸 이제 단근질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단근질이라거나 뭐 귀 같은 걸 뭐 칼로 벤다거나 아니면 발바닥을 뭐 발바닥 가운데를 이렇게 베버리는 그런 형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막 가끔 나오죠. 글자를 새기는 그걸 이제 그 글자를 새긴다 해서 자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경면이라고도 합니다. 경은 원래 고래 경자인데 이 면은 얼굴 면자죠. 얼굴에 이 고래 경자를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을 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 경을 칠로 같으라고 그렇게 바로 그게 경면입니다.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그래서 원래 이제 경자를 새기는 건데 또 시대에 따라서 새기는 뭐 글자는 달라졌죠. 아무튼 그렇게 뭐 당근질하거나 뭐
코나 귀 발바닥을 베거나 얼굴에 그 글자를 새기는 이러한 참혹한 형벌을 베풀다가 이제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쇠붙이로 된 칼, 화살, 아주 큰 나무, 큰 돌, 이렇게 참혹한 도구로 죽이면 그럴 경우에는 죽은 노비의 가족을 관아에 소속하게 했습니다. 좀 비슷한 경우는 중국에서 아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 어땠어요? 뭐 참혹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제 죄 없는 노비를 죽이면 양민으로 해방하도록 돼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민으로는 해방하지 않고 산노비에서 이제 공노비가 되는 거죠. 관아에 소속돼. 물론 뭐 산노비가 됐을 때와 공노비가 됐을 때는 처지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사삿집에서 저지른 범죄를 이제 다스린다는 명목으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노비를 늘리는 거니까요. 사실은 좀 약간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처지로서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경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양민이 되는 것과는 다르니까 또 중국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나마 이것도 제한 조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소유 관계들이 막 복잡하니까 서로 다른 집, 주인이 다른 집에 노비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은 그 남자는 그 A의 집에 노이고, 종이고, 그 아내는 B의 집의 종인 경우, 그 B의 집의 그 여자 종과 그 밑에 자식들은 이제 엄마의 그 소속을 따르게 됐으니까, 그 경우를 전부 공노비에 소속시키면 B 주인집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때린 것도 아닌데, 이를 때려 죽인 것도 아닌데, 그 경우는 또 공노비를 삼지 못하는 또 그러한 또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세종의 타협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종의 수교가 나중에 영조 때 속대전에 이제 법제화가 됩니다. 그래서 관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죽일 경우는 이제 대명률처럼 장 60에 도 1년으로 하되 죽은 노비 가족을 풀어주어 양민으로 삼는다라는 규정은 이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법제화가 됩니다. 이상의 어떤 그런 그 노비에 대한 주인의 처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처벌 규정을 통해서 노비의 권리가 조선에서는 특히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웃나라인 중국보다도 훨씬 더 그 노비 제도가 아주 강하게 존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또 주인의 일방적인 또 무제한적인 폭력에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노출되어 있었다. 그런 점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비가 죄를 지을 경우에는 주인이 관아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죽여도 결국은 장 60대 그리고 도 1년에 그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조차도 이제 양반 관료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제가 여러 콘텐츠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수속, 즉 속전을 거둔다, 속전을 바친다, 그런 돈을 내면 그 장을 그리고 그 도형을 또 면제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비에 대해서 노비주의 그 권리가 아주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달까요? 보장이 돼 있었던 그런 시기가 조선시대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